여기서는 그 자료를 시각화하기 위한 패키지인 matplotlib을 사용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분석 결과를 나름대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결과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과를 시연하기 위해서는 시각화라고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각화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죠. 특히나 이제 자료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죠.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것을 분석하게 되면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분석 결과들을 표나 또는 그래프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표나 그래프로 변환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파이썬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matplotlib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공하는 거죠. matplotlib 말고도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화를 위한 부분들, 플로팅에 대한 부분들은 matplotlib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어진 패키지 matplotlib을 사용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익혀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했고요. 데이터 수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픈 API를 사용해서 수집을 했고요. 공공 개방 데이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할 때는 뭘 사용했냐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판다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numpy라는 라이브러리도 같이 사용하고요. 그럼 분석 결과가 나오겠는데 이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한 그 내용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matplotlib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각화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석의 결과가 적합치 않았는데 그게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이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일단 matplotlib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텀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능하면 예제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matplotlib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조금 방대합니다.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들을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실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적용해보고 추가적인 기능들,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보시는 형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matplotlib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나 플롯, 즉 다시 말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라인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캐터라고 해서 결과들을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차트 그 다음에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프로그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 시각화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atplotlib은 그런 자료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그려주는 라이브러리 패키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matplotlib은 이제 단일 혼자만 사용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이제 시각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umpy나 판다스에서 사용되는 자료 구조를 쉽게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한 다음에 결과들을 이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다 담아 놓잖아요. 또는 이제
시리즈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다 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시각화할 때는 매트플롯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매트플롯립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라이브러리 사용하려면 항상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임포트를 할 때는 이렇게 임포트 한 다음에 matplotlib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pyplot라고 하는 것만 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것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matplotlib.pyplot as plt 하시면 여러분들이 matplotlib의 플로팅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얘는 plt라는 별칭을 사용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당연한 거지만 매트플롯립 라이브러리는 사용하기 전에는 무조건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가 아니라는 거죠. 매트플롯립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이게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이고요. 오픈소스이고 얘는 그 사이트가 matplotlib.org라는 사이트예요.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뭐 설치에 관련된 다큐멘트도 있고요. 그리고 매트플롯립 라이브러리에 대한 펑션들에 대한 문서들도 있고 뭐 예제들도 있고 튜토리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여기 사용하기 전에 여기 튜토리얼이거든요. 튜토리얼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따라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트플롯립은 파이썬에서 정보들을, 데이터를, 자료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가시화하기 위한 특화되어진 라이브러리라는 겁니다. 이 라이브러리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썬에서 스태틱 또는 애니메이티드 and interactive visualization을 위한 거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되어지는 것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표나 기본적인 것을 이제 차트,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니까 스태틱한 형태의 가시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이트는 여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나 자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나 잘 사용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가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플로팅에 필요한 차트를 선택하느냐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튜토리얼에 들어가시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샘플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 여기 있는 파이플러트 튜토리얼 정도만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공하는 이 자료들도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플러트에 있는 튜토리얼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매트플롯립 관련된 자료들도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튜토리얼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예제들을 만들어가지고 붙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매트플롯립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베스트 프랙티스 실제 해보는 겁니다. 실제 해보면 이럴 때는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직관적으로 좀 자기가 익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 설치에 관련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 매트플롯립이 설치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오류가 나요. 그렇죠? 자, 임포트 한 다음에 매트플롯립 하게 되면 이렇게 모듈이 없다는 거죠. 이 모듈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매트플롯립 설치를 하셔야 돼요. 설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이상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 환경을 쓴다 라고 하면 다른 거 사용하지 않고 나는 그냥 순수하게 아이들 통합 개발 환경에서 그냥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명령어 창 하나 띄우셔서 여기서 매트플롯립 설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1번하고 2번 이거 먼저 할게요.
혹시 아나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처음 수업 첫 번째 정도에서 아나콘다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아나콘다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매트프롬립을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매트프롬립 자체가 아나콘다 배포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파이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매트플럼립도 얘가 기본적으로 아나콘다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최근에 보면 이제 파이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인스톨 패키지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플러스 하게 되면 거기다가 여기 있는 매트프롬님 넣어주시긴 다음에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아나콘다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들 쓰는 경우 두 가지 정도인데, 아나콘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들 같은 경우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행히도 넘파이라든가 판다스를 설치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설치를 하시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트프롬립 설치를 하는 화면들을 보시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됐으면 이렇게 아무런 오류 메시지 없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트플롬립에서는 내부적으로 보면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사용돼요. 내부적으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것처럼 넘파이가 사용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트플롬립을 설치를 딱 하시면 얘가 아마 넘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면 얘가 설치를 해주실 겁니다. 설치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매트프롬립 말고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다른 도구들도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 꼽으라면 여기 있는 것처럼 C본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래픽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써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다스 할 때는 PD라고 쓰고 넘파일 경우에는 MP라고 쓰잖아요. C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죠. SNS라고 써요. 그래서 이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특히나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어떠한 자료들에서 어떤 통계적인 어떤 특징들 같은 것들을 그래프로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적인 어떤 그래프들을 시각화해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 생각에 추천드리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부 요걸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료들을 판다스에 있는 판다스로 만들어진 데이터에서 연관되어진 자료들 같은 거 얘가 추출해 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천드리는 게 시각화를 위해서 매트프롬립을 쓰거나 여기 있는 것처럼 C본을 같이 쓰는 거, 혼자 쓰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결합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매트프롬립이 설치됐으면 이렇게 이제 지금 파이썬에 있는 쉘이거든요. 이건 좀 옛날 버전에서 만들어진 건데 쉘 실행하면 이렇게 임포트한 매트프롬립 하면 이렇게 아무런 오류 메시 없이 프롬프트가 딱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무런 오류 없이 이렇게 딱 나오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no news is good news입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다 된 다음에 여러분들 테스트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트플롬립 사용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이게 단계별로 실행 결과들을 확인해 보려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것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주피터 노트북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 사용하시려면 아나콘다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이들 환경에서 똑같아요. 아이들 환경에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X값은 1, 2, 3이에요. 그리고 Y값은 110, 130, 120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X가 1일 때, 여기 Y값은 130, 110이고요. 2일 때 130, 3일 때 120 이런 그 관계를 갖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X값, Y값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1, 2, 3 있고 여기에는 110, 130, 120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시각화해서 플로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그릴 거냐면 라인으로 플로팅을 하려고 할 겁니다. 라인 플로트 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트플럼립 라이브러리 쓰시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어떤 거냐면 파이플러시거든요. 이거 임포트 하신 다음에 as pl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안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임포트 한 다음에 matplotlib py plot 이렇게 하시고요. as plt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플롯이라는 함수로 호출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plt 플롯이라는 함수로 호출하면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쇼를 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쇼를 하면 그때 결과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설명하면 자 plt 한 다음에 플롯이라는 함수거든요. 얘는 최소한 두 개의 값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x축 값하고 y축 값. x축 데이터하고 y축 데이터. 그런데 x축 데이터나 y축 데이터나 둘 다 리스트여야겠죠. 판다스에 보면 판다스 데이터도 사실은 리스트거든요. 판다스에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이 되는 것은 이게 스칼라 값, 하나의 변수 값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배열값, 리스트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X축에 있는 리스트의 길이하고 Y축에 있는 리스트의 길이는 같아야겠죠. 그렇죠? 개수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얘가 무슨 일 하냐면 X좌표의 Y 지점에 점을 찍는 일을 한다고요. 자, 점을 찍어 볼까요? 그럼 1일 때 얼마요? 110이고요. 자, 2일 때는 얼마죠? 2일 때 130이잖아요. 그렇죠? 3일 때 여기 있잖아요. 3일 때 여기 120입니다.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기본적으로 플롯을 하게 되면 얘가 선을 그려줘요. 선 그래프를. 그래서 선을 쭉 그려가지고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매트플롯립의 펑션이에요. 펑션 어떤 거죠? 라인 그려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x값, y값을 가지고 그래프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기능은 일단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되어지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매트플롯립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쓰는 것은 파이플롯만 씁니다. 그래서 매트플롯립 파이플롯 하신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as 한 다음에 plt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여기 이제 매트플롯립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그래프들을 좀 살펴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의 그래프 차트를 이제 바 차트라고 합니다. 바 그래프라고 하고요. 여기는 어떤 거죠? 이 파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그 차트 그래프의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지 잘 아시겠지만 파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분율로 얼마만큼 각각 그 차지하는 그러니까 자료가 어느 정도 포션으로 자료가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해 볼 때 가장 좋은 게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0명의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적순으로 한번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퍼센트로 표현한다든가 이것도 좋죠. 뭐 이거는 뭐 값이 어떻게 그 x 값이 변화됐을 때 y 값이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한 그 증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좋은 게 이제 바 차트입니다. 뭐 막대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두 개만 설명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인 그래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여러분 작성할 때는 어떤 그래프를 작성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건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이제 X 정보이고요. X축의 정보, 그 다음에 Y축의 정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파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XY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되어지는 파이 차트로 보여줄 자료들 하나만 이렇게 리스트로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값, X축의 값, Y축의 값이 각각 리스트로 있어야 되고 파이 같은 경우에 하나의 리스트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세 개의 그래프를 지금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브 플로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액자 안에 하나의 액자 안에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인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여기서는 배열을 쓰거든요. 그래서 배열의 값은 여기 0, 여기는 두 번째 있는 건 1, 여기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눠요. 그래서 플러트 한 다음에 서브 플러트 한 다음에 1, 3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줄, 그러니까 행열입니다. 한 줄에다가 세 개의 값을 넣는 거죠.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곱하기 3 형태로 해서 공간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공간에다가 어떤 액자에 어떤 값을 넣을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x 한 다음에 0. 첫 번째죠. 여기다가는 여기 있는 것처럼 라인 그래프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바 차트를 그리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는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 차트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액자에 각각 지금 그래프를 넣는 이런 것들도 이제 매트플랍립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립니다. 이게 그래프가 많아지면 서로 비교를 할 때 이게 이제 바로 옆에 있으면 비교하기가 좋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있는 것처럼 서브 플롯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이제 주피터 노트북 쓰는 학생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여기 뭐 어떤 걸 쓰냐면 퍼센트 한 다음에 매트플랍립 인라인 하게 되면 지금 결과가 바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셀 매직이라고 합니다. 셀 매직. 그래서 매트플랍립 인라인 하게 되면 한 셀 여기에 이렇게 결과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파이썬 커맨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지금 주피터 노트북 커맨드인데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사용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내용들을 첫 번째 이 내용을 이렇게 셀에다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매직 커맨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플로팅을 해볼 건데 지금 출력할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X축에 있는 내용이고요. Y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는 요거 플롯하고 그 다음에
쇼했더니 이렇게 뭐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라인 그래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라인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추가된 게 어떤 건지 살펴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X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 Y 레이블, 타이틀이 있어요. 자, 여기서 플롯에 보여주는 플롯에 이 플롯은 우리가 그래프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에 X하고 Y축에 레이블하고 제목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X 레이블 한 다음에 내용으로 인수값으로 X 엑시스 하면 이렇게 X축에 제목이 붙어요. 자, 그 다음에 Y 레이블 한 다음에 Y 엑시스 하게 되면 Y축에 이름이 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이틀 하게 되면 이 그래프에 제목이 붙습니다.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혹시 여러분들 엑셀에서 그래프 써본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거랑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플로팅 하고요. 플로팅한 그래프에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 그 다음에 전체 그래프 차트에 이름을 붙이는 타이틀 부여까지 해봤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펑션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번에는 바차트로 바꿔봤어요. 바차트로 보면 바차트에 X 레이블이 있고요. X 레이블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차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하나 빠진 거 있지 않아? 자, 어느 게 빠졌죠? 자, 지금 엑스레이블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엑스레이블 한번 붙여가지고 변화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라고 제가 일부러 해당되는 내용들을 빼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동일하게 차트가 바차트에서도 동일한 펑션을 사용해서 X레이블, Y레이블 타이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요? 자, 볼까요? 바로 전하고 조금 바뀌었는데 딱 하나만 바뀌었어요. 보시면 이거죠. 그렇죠? R을 지정했는데 이게 R이 뭐냐면 선의 색깔을 바꿀 때 사용하는 인자입니다. 자, 그래서 R은 red겠죠. 그렇죠? 내가 B 하게 되면 아마 어떤 색깔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블루 이렇게 됩니다. G는 그린, 녹색. 그래서 선의 색깔을 지정하기 위해서 플롯 할 때 인자로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 색깔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바로 전에는 그 라인이었거든요. 라인으로 이제 쭉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지금 에스토리스크 한 다음에 B 했죠. 그러면 이거는 뭐 의미하냐면 이걸 마커라고 그래요. 마커라고 하는데 표식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선으로 하지 않고 해당되는 X하고 Y 좌표의 값에 지금 이렇게 해서 별 모양으로 표시를 하도록 마커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은 B니까 어떤 거죠? 블루 지정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색상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커도 변경을 했습니다. 마커 변경했더니 어떻게 해요? 라인 그래프가 지금 해당되는 값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플로팅해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그 마커들 변경하는 것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실제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X 지금 별표 대신에 뭐 예를 들어 5로 바꿔본다든가 컬러거든요. 이게 대신에 이제 그린으로 바꿔본다든가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실제 어떻게 변화되는가 실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마커를 뭘로 바꿨어요? 5로 바꿨고 그 다음에 붉은색 레드 컬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플러스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놔두시고요. 세 번째에다가 마커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컬러 값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걸 보면
컬러 값은 RGB, 빨간색, 자, 그린색, 녹색, B, 블루이죠. 파란색이고, Y 하면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마커 형태도 이렇게 대시를 2개 쓰시면 점선이 되고요. 알파벳 5입니다. 알파벳 5. 알파벳 5에 소문자 5를 쓰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를 표시하고요. 카렛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삼각형.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하면 별 모양. 이렇게 보여지는 모양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의 종류도 바꾸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모양도 좀 바꿔볼 수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도 잠깐 보면 여기서는 그래프가 2개죠. 그래프 2개죠. 첫 번째 거 잠깐 보자. 자, 요겁니다. 첫 번째 거 요거. 얘는 여기 있는 것처럼 1, 2, 3, 1, 2, 3이고 마커를 5를 썼어요. 자, 그럼 이게 어디 있냐면 요겁니다. 쓴 거예요. 마커 여기서 썼고요. 5가 이제 마커가 붙어요. 여기 마커를 지정하시면 선은 그대로 놔두시고 선 그래프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마커가 추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커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요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X하고 Y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그 컬러가 빨간색으로 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X하고 Y 값을 임의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임의로 만들기 위해서 요거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지금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료가 쭉 만들어지는데 이 리스트는 시작은 뭐야? 1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작은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자료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9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1부터 9까지. 근데 0.1을 붙이게 되면 이 값들을 1에서 10보다 작은 값을 0.1씩 쭉 쪼개요. 그럼 어떻게 돼? 0.1, 0.2 이렇게 쭉 쪼개겠죠. 그러면 0.9, 1 하고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 9.1, 9.1, 9.2, 점점점에서 9.9까지 이렇게 쪼개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레인지에서.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numpy 펑션입니다. numpy 펑션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값에 대해서 x 값에 대해서 지금 그래프를 만든 게 요겁니다. 요거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색상 값들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커의 값을 지정해서 이렇게 마커를 지정하면 이제 기존 선에다가 이제 마커가 추가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축하고 Y축, 이게 X축, 그렇죠? Y축, 타이틀까지 이렇게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